말 빌리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면 말이라는 사물과 그 사물을 빌림이라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이라는 사물과 말을 빌린다라는 상황, 이 두 가지의 상황으로 나눠 보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상황을 그대로 깨달음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말이라는 사물에 있어서 자, 말은 잘 달리는 말도 있고 못 달리는 말도 있고 늙은 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거예요. 크게 나눠서 좋은 말과 나쁜 말로 나눠 볼 때 그런 말이라는 사물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화한다라는 어떤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물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쉽다라는 것 자체가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니었어요. 핵심 깨달음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말을 빌린다라는 행위. 자, 빌리기의 행위. 자, 빌린다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언젠간 돌려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의 반대 개념은 내 것이라는 개념이죠. 그것에 대한 또 깨달음이 있어요. 즉,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빌린 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젠간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가해야 됩니다. 삼가자.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라는 사물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쉽다라는 깨달음. 또 말을 빌리는 상황을 통해서 자, 말을 빌렸다. 그래서 탔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말은 진짜로 빌렸지만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빌려온 것이 아니더냐. 그렇다면 내가 조심해야지. 이런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뭐다? 결국은 뭐예요? 빌린 것은 자기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말을 빌렸어요. 그런데 빌린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많이 변하더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빌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쉽게 변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에 대해서는 얼마나 마음이 많이 변할 거예요. 저 무슨 얘기냐면 친구한테 빌린 말이 나빠. 이거 짜증나는 말이야 이거. 그런데 뭐예요? 돌려주면 됩니다. 내 말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런데 그것이 내 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짜증은 더욱더 배가 되면서 나는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남들은 좋은 말 타는데 난 왜 이렇게 거지 같은 말을 타고 있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빌린 것과 자기 것 생각해 보면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혹은 동일한 거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빌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빌린 것보다 더욱더 마음이 변화가 심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빌린 것이다. 그러면 남의 거 가지고 내가 짜증내고 있고 내 마음이 쉽게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친구한테 말 빌려놓고 이거 잘 못 달린다고 이 새끼 그래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지고 눈 피치 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네 말 거지 같아 하고 돌려주면 되겠습니까? 안 그러죠.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빌린 거는 소중하게 하고 내 것은 소중하지 않게 다룰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다 빌린 것이다. 그렇다면 소중하게 내 말도 소중하게 다뤄야 하고 친구의 말도 소중하게 다뤄야 하고 더 나아가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부, 명예 이런 것들도 결국 빌린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삼가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빌린 것에도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합니다. 자기의 소유인 경우에는 더 많이 마음이 변하겠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는 그러나 결국 알고 보면 자기의 소유는 결국 빌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것에게 남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남의 것이니까 남의 것에 우리는 마음이 쉽게 변하면서 복잡했던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결국은 내 것이 빌린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좀 더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좀 읽다 보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물의 요 어떤 그 교훈, 요 주제, 요 깨달은 부분하고 요 깨달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자칫 잘못하시면 이게 뭔 내용인가 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좀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본문 내용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봅시다. 자,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혹 빌려서 타는데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 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곧 내려 걸어가므로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 자, 이거 뭐예요? 느린 말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느린 말에 대한 내용과 준말, 잘 달리는 말에 대한 내용 대조를 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
대조이면서 체험이 되겠고 말 빌리기에서 인생 연결시키면 또 유추라는 전개 방식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글이겠네요. 앞에 글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렇죠? 자, 그러나 발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준마로서 잘 달리는 말이 올라타면 의기양양하게 마음대로 채찍질하여 고삐를 놓으면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다. 장쾌하다라는 것은 가슴이 막 벅차고 장하고 통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통쾌하다 정도로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어떤 때에는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일장일단이 있네요. 느린 말은 조심해서 위험에 닥치지 않지만 좋은 말은 마구 달리다 보니까 위험에 닥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말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마음이 쉽게 바뀐다. 이거 뭐예요? 이런 거 우리가 영탄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탄법. 영탄. 영탄의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게 되는 거고요.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여긴 또 의문문이니까 몰라서 묻는 겁니까? 묻고 답하는 자신이 자달과 같은 것일 텐데요. 이런 건 서리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유치합니다만. 이런 건 수사법에 대한 얘기 조금은 고등학생들이 하기에는 좀 유치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 소용에 대비하는 것도 이와 같거든.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랴 슬슬 전환을 하죠. 빌린 것에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랴 답은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하루 빌린 것에도 이럴진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심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더 심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겁니다. 다음 내용하고 일단 여기 정리해보면요. 빌린 말에 따라 마음이 변한다. 그렇다면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는 더욱더 마음 변화가 심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전환을 시키면서 더 확대되고 또 다른 주제의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어쨌거나 사물에 대한 마음이 변하기 쉽습니다. 특히 빌린 것도 그렇지만 자기 것에 대해 마음 변화가 더욱 심해요.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비로부터 지엄이는 지아비로부터 비복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건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자, 비복은 계집종과 그 다음에 남자 종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럼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빌리지 않은 것이 없다. 근데 내 소유로 알고 우리는 너무 마음 변화가 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됐죠?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고. 자, 이게 뭐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빌린 바가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착각하고 있다. 이거 중요하죠. 무슨 말인지 알죠? 내 것이 남의 것이란 걸 일단은 알아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 뭐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반성을 해야 되냐면 남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마음 변화가 심했구나, 너무 심하게 다루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권력이 내 것인 양 마구 써버렸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 권력이 남의 것이란 걸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난다면 내가 그들로부터 받은 권력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얘를 소중하게 다뤄줘야 되겠구나. 남용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깨달음 연결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가? 미혹. 이건 자주 나오는 한자어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한자어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마음이 어둡고 흐려서 무엇인가 홀린 상태. 즉 마음이 어둡고 흐리다. 또 홀려 있다. 무엇인가 홀린 상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살짝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미혹되다, 미혹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의 임금도. 자, 만방이라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방자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요, 이거 방자 이거 모방자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곳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요 방자는 나라 방자예요. 나라 방자니까 모든 나라에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모든 나라의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백승이라고 하면 이거 타는 거 수레를 얘기하죠. 백승을 가졌던, 그러니까 많은 재산이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많은 재산을 가졌던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의문 형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이 글의 특징이죠. 자, 이런 의문 형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얻게 될까요? 그렇죠. 독자가 스스로 생각해보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거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면 내가 그랬나? 그렇지. 그런 거.
아, 그렇구나. 이렇게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 맹자가 일컫기를 자 인용하죠. 이런 그 성인들을 인용하게 됨으로써 어떻습니까? 더욱더 객관적으로 글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서 강한 설득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맹자가 일컫기를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뭐 빌린 바가 또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맹자님도 오래 빌리고 있으면 자기 건 줄 안다 그랬어요. 그 자기 건 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니께 아니란 걸 알아라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바꿔야 되죠. 어떻게 소중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느낀 바가 있어서 참아서를 지어 그 뜻을 넓히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은 나의 소유, 남의 것도 우리가 마음이 변하는데 내 건 얼마나 많이 변하겠니?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은 남의 것이다. 그렇다면 남의 거 가지고 니들 마음이 많이 변했던 거 아니냐? 이젠 내 것이 아니란 걸 깨닫고 그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소중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해라. 그 대상은 예를 들면 권력이나 부, 명예 이런 것들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정리.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빌린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반성해라라고는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중하게, 그죠? 소중하게 다루자라는 얘기가 숨어 있는 그런 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말을 빌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바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데 그 사물이란 건 결국은 빌린 것보다는 자기 것에 더 마음이 편하게 되고,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결국 빌린 것이니 우리는 소중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그냥 사물에 대해서 마음이 변하기 쉽다라는 주제의식 하나, 작은 주제의식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내 것은 남의 것이다. 내 것은 결국은 남의 것이다. 빌린 것이다라는 주제의식 하나. 그리고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알고 잘 내 것이라고 생각되던 것을 남의 것인 걸 알고 소중하게 다루자.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딱 잘라서,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 세 가지로 주제의식을 잘라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